자, 이제 분양시장 무조건 뜬다 하면서 분양 앞으로 시세의 90% 나온다. 기사들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예요? 최고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자세히 봅시다. 분양 앞으로 계속 잘 될까요? 분양가는 안 떨어진대요. 분양가는 안 떨어져. 그리고 분양가는 무조건 피붙어서 할 수 있을 거야. 분양가보다 떨어진 일은 없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이미 과거에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현 수준의 분양가보다 더 오를 것이냐, 저들의 말처럼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주변 시세 90%까지 아파트 분양가 오른대요. 근데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 전에는 100%, 95%, 100% 이야기 있었는데 90%로 낮췄는데도 시세 90%라고 하고 있어요.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거기는 분양 현장이 아예 없을 경우고, 그래서 뭐 분양가 끌어올린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는 시세 90%로 집단 반발 확산한다, 이런 식으로 허그 고분양가 규제를 엄청나게 까면서 고분양가 규제 들어간 곳들 앞으로 분양가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이 싼 거야, 빨리 분양받아.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허그 고분양가 지역들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죠. 왜 그래요? 분양가 계속 오를 거라는 심리를 자꾸 이렇게 조장을 하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수익성 올라가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투기 수요들 들어오죠. 청약통장 매수 같은 불법들은 항상 있었는데 대폭 오르는 건 부담, 당첨 로또 깨지면은 오히려 대대 기회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좋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심교수형 뭐라 그래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있죠. 대출 완화 정책 등도 검토해야 된다. 인간아, 이거는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은행권 경쟁력 문제예요. 우리나라 은행들 싹 다 죽고서 부동산 띄워가지고 부동산 뜨고 은행권은 싹 다 죽고 가게들 다 죽고 대출 많이 받고, 투기꾼들만 돈 많이 벌고 그걸 원해요? 저 교수 형한테 바젤3에 대해서 누가 좀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바젤3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하면서. 다 구라였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양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 그리고 주택가격 변동률 심사평점, 변동률 평점 적용되지만 이게 시세 90%는 아니라는 거죠. 준공 사업 평균 분양가, 이거 항상 변동률 들어갔었죠. 심사평점 이거 큰 차이 안 나는 거고. 비중이 높은 것. 자, 어떻게 찾는데요? 반경 1km 내에 분양 현장이 있느냐? 없어요. 2km. 없어요. 3km. 없어요. 4km. 이렇게 범위 확장해서 찾았다, 분양 현장. 그리고 최근 준공 비교 사업장 평균 시세가 아니에요. 평균 분양가. 또 찾아요. 그래서 한 여기쯤 찾았다. 두 개 비교해서 높은 거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양가예요. 분양가니까 그 시세의 90%는 언제 나오냐? 한참 뒤에 나오고, 이 분양가 두 개 중에서 책정을 한다. 다만 이게 시세의 90%를 넘어갈 경우는 여기서 막 커트하겠다. 즉 기존대로 분양 가격으로 비교해서 하는데 90% 넘어가면 커트하겠다. 이거를 90%로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구라쟁이들이. 이들이 로또 분양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A도 로또 분양일 테고 B도 지금 준공에서 시세는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도 분양 당시에는 한 2, 3년 전인데, 로또 분양 아니더라도 분양 당시에는 분양가는 한 지금 생각하면 로또 분양 수준이죠. 그러면은 요 두 개 중에서 비교해서 가는 거예요. 가격 변동률 조금 적용하고 가감률 조금 적용해서. 웬만하면 90% 안 넘죠, 이런 동네는. 기존대로 간다. 기존 분양가에서 가격 변동률 조금 더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90% 저거 여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리 치는 거죠. 예전에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호텔 전세 가지고 전세 대책 낸다더니 호텔방 뜯어서 1인 가구들 막 고시원 같은 데서 살게 하라고 하냐, 막상 지어진 거 가서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맨날 호텔 전세 물고 늘어졌듯이 90% 넘어가지고 90% 상한 걸리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런 데는 이미 분양가를 미친듯이 높게 하고 있었을 테고. 즉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서프라이즈 보셨죠? 옛날에 진실 혹은 거짓.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썰, 거짓 나오는 거죠. 거짓이다 다. 분양가 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분양가도 더 낮춘다, 손질한다는 거죠. 왜? 서초에 하나의 베일리 이런 데서 깜깜이라 해놓고서 땅값 막 띄워가지고 비싸게 분양해버렸잖아요, 기존보다. 이것도 바꿔야 되죠. 변창금 사퇴하니까 안 바뀔 거예요. 아니 인간아, 중요한 거는 장관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면은 장관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보통 결제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될까요? 누가 하든 간에 조금 더 실무 맡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의해서 결국엔 받지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가 이미 얘기가 나온 이상은 장관이 바뀌어도 저건 진행이 될 거다. 거기다가 지금 꼼수 확정비 있었죠. 분양가가 6억 6천인데 발코니 확정비가 1억 4천이에요. 미친 거죠. 발코니 확정비는 4천도 비싸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했으니까 분양가 허구 규제나 분상제 규제 피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부족분을 발코니 확정비로 쳐받겠다. 근데 이것을 의무로 만들어놔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분양가가 6억 6천이 아니라 8억이죠. 그 다음에 지방도 4천만 원씩 쳐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통제를 안 받는 곳에서는 굳이 발코니 확장비를 올리기보다 분양가를 올리는데, 통제를 받는 곳에서는 발코니 확장비 꼼수 써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싸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것도 다 잔금 치를 때 돼서 얘기하죠, 이 잡것들이. 그래서 끼어 팔기 금지됩니다. 거부할 수 있게 만들었죠.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추가 선택 품목 개별 제시 여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랬죠.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 등 품목 끼업하는 행위, 또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발코니 확장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발코니 확장비를 그냥 1억 4천 받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장이 들어간다느니 타일이 들어간다느니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그냥 이태리 명품 장인이 만든 타일이라느니 이태리 명품 장인이 만든 신발장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겁나 높여가지고 끼어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 규제 피해가려고 하는데 금지된다고 하죠. 확장비만 딱 받아라. 자, 그 다음에 청약정책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분당제,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 아파트 당첨자 최소 2년 이상 반드시 거주 요거 붙었는데, 요거 사실은 이제 이 조건 쓸모없죠.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아예 필요 없진 않은데, 광역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런 약소한 규제보다는 규제지역에 강력한 규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확대됐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 이거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그렇죠, 거주기간. 그것도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안 좋은 이미지 만들어내죠. 좋은 거라도 제목을 저 따위로 붙인 순간 안 좋아져요. 실거주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 걸 전월세 금지법,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죠. 주거기본법을 1가구 1주택법, 이런 식으로 기레기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죠. 분양권 양도세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투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분양권 그거 해가지고 피 2천 붙으면 2천만 원 번 거 같죠? 뗄 거 다 떼고 나면은 몇백만 원 남아요. 2천만 원인데 빨리 팔아가지고 70% 분양권 내고 팔면 얼마예요? 600만 원 남네. 복비 떼고 나면은, 분양권 팔아주면 복비도 장난 아니에요. 몇백씩 받아가요. 다 떼고 나면은 조마조마해서 청약통장 쓰고 해가지고 한 2, 300 남겠네요. 한 2천만 원 올라도. 더 오를 거라고요. 더 오를 수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줍줍도 맨날 현금 부자 하도 난리치니까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거주와 무주택자 2개 요건이 붙었죠. 아무나 줍줍 사지 마라. 이 사람들만 가능하게 해줄 거다. 현금 부자들이 다 주워 갑니다. 일단 구라도 이제 앞으로 안 통한다. 하자 적발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이거 좀 규제 좀 강화합시다. 아파트 126곳 중에서 111곳이 계획서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시공했다가 적발됐다. 층간소음 문제 있죠?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싸워요. 윗집하고 아랫집 문제예요. 건설사 이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내 가족같이 대해주고 싶은 이런 건설사들 있죠? 문제죠. 위아래가 싸우고 있다, 그걸 가지고. 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비싼 돈 주고 분양받아서. 12곳에서 부실시공 32건 적발, 불대고 벽에 금가고 새아파트 만들었고, 그것도 또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쓰레기들 다 넣어서 거기서 썩게 만들고, 이런 것들 지금 적발이 되고 있어요. 적발만 되면 안 되죠. 적발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법 제정해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지고 다시 하게 만들고, 벌금 엄청나게 물리고 보상금도 엄청나게 물리게 만들어야 한다. 건설 마피아들이 여태까지 헤쳐먹은 게 얼마냐. 건설 마피아들이 헤쳐먹고 단대로 다 빼돌려요. 저기 지방에 그 유명하신 방송사 신문사 거느리신 그 대단하신 그룹은 모기업은 이렇게 금액이 줄고 있고 자식 기업한테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헤쳐먹어서. 이런 것들까지 잘 잡아내야 한다. 결론 뭐예요? 분양가 90% 구라치지 마라. 저희 때는 수능이 400점이었거든요. 지금은 500점이죠. 그러면은 수능 400점 맞던 사람이 수능 최고 점수를 400점에서 500점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막 이때 한 250점 맞던 사람이 수능 최대 500점까지 오른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가도 한 250에서 많아야 한 300 정도 나올 텐데 수능 500점까지 오른다. 분양가 오른다. 이거랑 다를 게 뭐냐. 이거 다 개소리였죠? 증명됐죠? 지금 발코니 확장비 꼼수 걸렸다. 발코니 확장비 꼼수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빼고 가장 크게 들어갈 만한 돈이 발코니 확장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에 붙여도 바로바로 적발될 수밖에 없죠.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실 아파트 이런 것들 적발되고 있다. 과거에 이거 적발해줬어요. 층간소음 나더라도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하고 경찰이 가고 나중에 칼부림 나고. 왜 서로 싸우다가 둘 다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건설사들이 물어줘야지. 지들이 잘못 지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걸러내고 하고 있다는 것은 법이 나오겠다는 거죠. 저거 걸러내고서 법 안 나오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역할 똑바로 못하는 거고. 자, 어쨌든간 요 두 가지 잡았죠.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들 규제 들어가고 거기에 규제지역까지 하면서 분양 규제에는 실거주 요건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고 있다. 줍줍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일단 그럼 분양권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분양권 투기를 들어가서 피 받고 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되죠. 분양권 투기가 줄어요. 투기 수요가 줄면은 당연히 경쟁률은 떨어지죠. 가점 떨어진다. 실수요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왜 분양권 비싸게 주고 사고 있고, 왜 분양 청약 경쟁률 높으니까 안 되니까 구축 아파트 사야 돼요. 징징 이런 얘기 하고 있냐. 기다리세요. 분양, 특히 아파트 시장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분양 시장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다. 계속 저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특히 분양에 관해서는 끝까지 언론들이 띄워주는 이유는 광고비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